이론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는 것은, 즉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자,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의 현금, 자산이 증가고요.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후에. 그 다음 그 이자는 수익 처리합니다. 이자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수익이므로 자산의 감소가 아니라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예. 보기 2번 외상매입금을 약소보험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부채고 그 부채를 갚았으므로 부채의 감소 차변에 쓰게 되죠. 계정가 뭐 이렇게 외상매입금 맞고요. 약소보험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그 약소보험은 지급보험, 지급보험도 부채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므로 부채 증가 대변 맞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컴퓨터는 비품, 업무용이니까 자산이 증가고 현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은 감소되죠.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맞습니다. 보기 4번 이번 달 전화요금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다 그러면 전화요금은 통신비 비용의 발생 맞고요.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가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총수익, 총비용, 기말자산, 기말부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초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럼 5,000원이 나오게 되고 이 기초자본에 수익은 더하고 이제 비용을 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기말 자본이 나와요.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에서 7,000원을 빼면 이제 8,000원이죠. 그러면 5,000원에다가 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00원을 빼면 8,000원이 된다는 그런 말이니까 가 총수익은 7,0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현금 시재액이 장부상 시재액보다 5만원이 부족한 경우에 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고 그 원인을 모르면 현금 과부족으로 대체해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대체해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현금 과부족 계정에 기재해 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분계를 해서 분계장이나 점표에다가 옮겨 적은 내용은 분계장, 점표에는 모든 거래가 써져 있으므로 해당되는 계정별로 내용을 확인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정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기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총계정 원장에 있는 내용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가 끝나고 나면 이 정기 작업을 결산시까지 계속하죠. 결산일이 됐을 때 그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작성해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시산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시산표를 작성하면
오류로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떤 오류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차비용과 대변 금액의 차액, 그 차액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기 투자자산은 우리가 세 가지를 흔히 말하는데요.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산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1년 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대여해 준 돈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예금 적금 통장, 단기 금융상품이죠. 이렇게요. 단기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합쳐서 단기간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해서 단기 투자자산 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통합해서 표시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찾아보면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5만원 더하기 8만원 이렇게 하시면 5번의 정답은 13만원이 되겠죠. 1번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땡땡 상사의 분계장 일부이다. 10월 7일 조교란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교는 거래 내용을 간단히 쓴 거죠. 보시면 상품 현금 이렇게 돼 있네요.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요. 상품이라 하면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판매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거 고르면 되는데요. 2번이 되겠네요. 판매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이걸 상품으로 처리하죠. 만약에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책상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게 판매 목적으로 책상 구입하면 이것도 상품인데 업무용으로 구입하면 이건 이제 비품이잖아.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면 이건 뭐예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고. 계정 과목 대표자 개인용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대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쓸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된다는 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인출고 그렇게 처리하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상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단기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손익계산서 매출 총이익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빼기 위해서 수익 처리하는 거죠. 수익을 줄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익 이렇게 돼요. 원래 매출액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하고 나서 환입이 있다면 여기서 빼는 거잖아요. 이를 순매출액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하고 혹시 바품돼서 들어오면 매출 환입, 매출하고 물건의 하자로 깎아주면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대금을 빨리 해서 깎아주면 매출 할인 이렇게 뺀 걸 순매출액이라고 그래요. 매출액 계정이죠. 즉 수익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빼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갖다가 이제 산출하는 건데 매출원가를 빼서 여기서 빼지 않았으므로 매출 총이익은 크게 계산이 되겠죠. 과대. 그러면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 총이익에 이제 판과 미를 빼고 이거 암기하시려고 그랬어요. 최소한 그 영업이익까지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업이익 나오고 여기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죠.
지금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여기서 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예. 소득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고 여기서 예, 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면 소득세, 법인세, 비용을 빼죠. 예. 그럼 뭐가 돼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되는 건데요.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안 빼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가지고 뺐다는 거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빼든 영업의 비용에서 빼든 뺐잖아요.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입니다. 불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T계정 보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대손충당금 계정입니다. 날짜가 빠른 것부터 보시면 예, 1월 1일 대손충당금 2월돼서 넘어온 게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월 15일 그 중에 외상배출금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10만원 대손충당금 가져다가 썼다고 돼 있네요. T계정 그 보는 방법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학습할 때는 장부가 이렇게 T계정으로 나와요. 예,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월 15일자 분계 한번 해볼게요. 분계하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10만원이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외상대금 해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한 겁니다. 회사가 충당금이 있어서 먼저 가져다 쓴 거죠. 이걸 해당되는 계정에다 옮겨 적게 되면 T계정으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외상매출금 받을 수 없으니까 대변에다 써서 자산을 감소시켰죠. 여기 예상매출금 장부 있으면 이렇게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얘는 이제 차변에 있으니까 충당금 계정 차변에다 10만원 쓰게 되죠. 예상매출금 금액은 대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고, 이렇게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분계한 내용을 해당되는 계정으로 옮겨 적는 걸 정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기의 이 장부 다 모은 걸, 계정 다 모은 걸 총계정 옷장이라고 그래요. 정기에서 나온 장부 다 모은 걸. 학습할 때 이렇게 T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 장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날짜, 조교, 거래처, 차변, 대변, 차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학습상. 그럼 이 내용을 보려면 무슨 내용인지 그 거래 내용을 써야 되는데 T계정에서 거래 내용 쓸 때 상대 계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에 상대 계정에 외상매출금이 있으니까 여기다 외상매출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손충당금을 왜 가져다 썼냐면 외상매출금 받을 수 없게 돼서. 외상매출금은 상대 계정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겠죠. 왜 외상매출금 10만원을 뺐냐면 거래처 파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독하실 때 대손충당금을 가져다 썼는데 차변이니까 가져다 쓴 거죠. 얼마 가져다 썼어요? 10만원 가져다 썼는데 왜 외상매출금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즉 거래처가 파산돼서 받을 수 없게 되는 외상매출금이 10만원 생겼기 때문에 그걸 갖다 회계 처리한 겁니다. 단기 중에 대손 확정된 금액은 그래서 10만원이죠. 기억은 5만원이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예. 그 다음에 3월 15일 그 다음 거래가 4월 10일이죠. 현금 5만원이 회계연도 중에 대손충당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대손금이 회수된 거예요. 즉 회계연도 중에 대손금이 회수되면 대손충당금 계정에다가 전입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4월 10일 날 분계를 해보면 현금 5만원, 그 다음에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된 대손금 회수됐으니까 회수되면 대손 충당금에다 무조건 넣어야 돼요. 대손 충당금 5만원.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니까 5만원을 대변에 쓰고 상대 계정에 현금이니까 다 써놓은 거예요. 이제 5만원이 들어왔으므로 이렇게 잘 보시면 20만원이 이월됐고 그 중에 10만원 가져다 써서 10만원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빼니까 10만원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5만원이 들어왔으니까 15만원이 여기 4월 10일 현재 15만원 이제 15만원 됐다 이거요. 그런데 12월 30일 날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12만원 설정했네요. 12만원 설정. 이거 분개해 보면 결산일이 되면 내년에 받을 수 없는 채권의 대금이 있다면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대손 충당금에 설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설정할 때 보충법을 사용하죠. 이 회사가 내년에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전체 금액은 15만원이 있는데 12만원만 설정을 추가로 했거든요. 12만원 설정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서, 그래서 15만원 기존에 있는 데다가 12만원 설정했으니까 합치면 27만원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15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12만원만 설정한 겁니다. 추가로 설정한 그 대손 충당금은 12만원이고요. 내년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체 대손액은 얼마요? 27만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회계 처리하실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쓰고 상대 계정 대손 상각비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T자 계정 많이 나오니까 보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재무상투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 27만원이다. 맞아요. 예. 20에서 10만원 쓰고 5만원 전입해서 들어왔고 다시 12만원 추가로 보충했으므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가 손익계산서 판고합이잖아요. 대손상각비는 12만원이다. 맞아요. 12만원이죠.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 맞는 거는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무용 승용차를 3천만원을 구입하고, 업무용 승용차는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입니다. 대금 중에 2천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1천만원은 카드로 계산. 카드는 외상이죠. 산 물건이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므로 그럴 때 외상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 20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은 현금이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에다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을 더한다 그랬으니까 차량 운반구는 3천에다가 200이 더해지게 돼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3,200이 잡히게 되는 거죠.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이 세금 등의 재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즉 유형자산의 취득공과에 가산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보기 1번 비용 발생인 세금과 공과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200만원이다.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부채 증가인 미지급금은 2천만원이다. 2천만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0만원인데 틀렸어요. 이렇게 1,000만원으로 고쳐야 돼요. 자산 증가인 보통예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자산이 감소겠죠. 자산이 감소하게 보통예금에서 이체되니까 자산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인 보통예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2천만원이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 증가인 차량 운반구로 계상되는 금액은 3,200만원이다. 맞아요. 따라서 9번에 맞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랬어요.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 좀 외워두시고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러한 자산들을 갖다가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써보면 상품, 계정 과목 이름 제품,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그 원재료, 그 다음에 만들다가 완성이 안 된 제공품,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다 추가로 더 나머지 더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 판매 목적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가고, 판매
이거 재료도 제품에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투입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이렇게 막 들어온 걸 찾으면 되니까 3번이에요. 이렇게. 1번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은 투자 부동산 이렇게 되죠. 예. 투자 자산이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 이게 비품이잖아요. 만약에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예,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죠. 유형 자산이고, 얘는 투자 자산이고, 얘는 유형 자산이고, 그렇게 돼요. 예. 직원용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TV, 이것도 비품이잖아요. 그것도 유형 자산 되겠습니다. 11번 선입선출법에 의한 블루진 상사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 단가를 쓰는 방법 중에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라는 기법으로 쓰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적었을 때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2월돼서 넘어온 거 100개에 그 단가는 2,000원이고 단기에 매입한 거는 900개, 즉 1000개가 되겠네요. 이 중에 800개를 팔았대요. 이건 매출액이고, 이거는 취득한 금액이죠. 이 취득한 금액으로 선입선출법 그 장부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800개를 팔았고요. 800개 팔았고, 순서대로 파니까 100개를 먼저 팔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3,000원짜리 중에서 700개를 가져다 팔겠죠. 700개를 빼면 몇 개 남아요? 200개 남았어요. 단가 얼마짜리? 3,000원짜리. 그럼 남아있는 그 재고액은 200개 곱하기 3,000원 이렇게 해서 2, 3은 6 해서 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이다. 이거 비유동 자산 얘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비유동 자산의 종류가 투자, 유형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돼요.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뭘까? 그 다음 거 읽어보면 돼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이 중에 영업활동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유형, 무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리적 형태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유형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을 찾아라 그랬으므로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비품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산들 혹시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상품은 무슨 자산? 재고 자산.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 그 다음에 예상배출금은 무슨 자산? 당좌 자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13번입니다. 9월 중 개업한 튼튼 가구점의 자료이다. 9월에 영업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죠. 그럼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매출총익. 여기서 뭘 빼요? 판관비. 그럼 뭐가 된다? 영업이익이 된다. 그럼 계산기 쓰실 때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빼기 판관비 하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되겠죠. 가구점이니까 가구를 팔면 매출액이 될 거예요. 거실장 판매, 식탁 판매, 그 다음에 판매용 가구 구입,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차입금 이자,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판매용 가구를 25만원에 사서 이렇게 받은 거네. 이게 두 개 더하면 이게 뭐예요? 매출액. 45만원 더하기 30을 하니까 이게 75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75만원에 판 건 얼마에 사왔다? 25만원에 사왔다. 매출 원가네요. 사온 걸 다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재고는 없고, 25만원에 사온 걸 75만원에 팔았으니까 75만원에서 25만원을 빼면 50만원의 매출총익이 발생되죠. 만약 매출총익이 얼마냐 그러면 50만원입니다.
여기에 판관비를 이제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급여 판관비죠. 임차료도 판관비고. 하지만 이거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판관비 아니에요. 얘는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빼게 돼요. 50에서 20을 빼게 되면 얼마다? 30이다. 14번. 다음 중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은? 결산일이 되면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데요. 뭐부터 마감해요? 수익과 비용. 이 장부를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손익 계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자본으로 대체하죠. 그리고 자산, 부채 장부, 그 다음에 자본 장부 마감해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번 자산이죠. 당좌 자산. 2번 선수 수익. 부채죠. 유동부채. 3번 자본금은 자본이고 4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비용이니까 여비교통비.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계정은 그랬어요. 쭉 보니까 4번이네요. 이거 판관비죠. 대손상각비. 얘네들은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얘네들 다 공통점 뭐예요? 매출액에서 빼는 수익 계정이죠. 차감하는 계정. 따라서 얘네들은 매출액에서 빼니까 다 차변에다 쓰잖아요. 수익에 소멸시킬 때 차변에 쓰라고 그랬고. 그래서 3개는 수익 계정이고 하나만 비용 계정이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